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전기전자 파트입니다. 고혜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하면 혹시 휴대폰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 맞는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포함해가지고 전기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제가 최근에 폴더블 폰에 관심이 많아서 엄청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오늘은 올해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하는 MLCC 업종의 주가가 부진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MLCC 그 업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주가가 바닥 대비로는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연초 대비 주가 트렌드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폰 생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나 여기에 들어가는 AP 같은 반도체들이 이제 좀 수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근데 이제 반면에 세트 업체들이 MLCC를 미리 땡겨서 수급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미리 땡겨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재고 조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노트북이 굉장히 좀 많이 팔렸잖아요. 네. 지금 뭐 주변에 보면 노트북 안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시장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노트북이 엄청나게 팔렸는데 과연 내년, 내후년까지 이런 수요가 이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에도 MLCC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LCC 수요가 좀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시장의 걱정들이 어느 정도는 삼성전기 주가라든지 MLCC 업체들 주가에 선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연초부터 해가지고 삼성전기 주가가 계속 하락세였는데 이 삼성전기 주가랑 굉장히 좀 동행성이 높은 그리고 선행성이 높은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의 전자부품 신규 주문 출하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표 역시 연초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신규 주문 재고 지표가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년 2분기가 실제로 업황상으로는 바닥이다. 근데 삼성전기 주가는 이 업황 지표가 꺾이는 것보다 더 빨리 꺾였어요. 훨씬 더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업황에 대한 둔화를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MLCC 업체들이 짧게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그런 IT 세트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길게 보면은 통신 표준의 진화, 뭐 예를 들면은 4G에서 5G로의 진화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전장화, 서버 시장의 확대, 이런 이제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까지는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세트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 논리 자체가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우려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프라이싱,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 거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좀 다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분기가 업황의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 업황을 선행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 정도 갈수록 우리가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MLCC 업종의 주가는 부진한 반면에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았어요.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2022년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거의 연중 내내 주가가 우상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기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반도체 업체들의 전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 매출이 예전에는 IT 컨슈머 제품들, 그러니까 PC나 아니면은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런 쪽 위주로 주로 이제 발생을 하다가 최근에는 앞에 이제 MLC랑 똑같아요. 전장 쪽으로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서버로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가전에 들어가던 반도체 대비, 이 반도체 기판 대비 전장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기판은 크기도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높이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과거 대비해서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해야지 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서버랑 전장 쪽 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은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근 2년 동안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맞춰가지고 기판 업체들이 공급을 그만큼 굉장히 많이 늘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기판 업체들이 연평균으로 한 10억 불 정도의 캐펙스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는 20억 불로 늘어났고요. 올해는 무려 3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상위 기판 5개 업체들 누적 합산 기준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증설을 결정하고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공장을 다 짓고 나서 바로 이제 생산을 빵빵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시행착오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수요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대규모 캐펙스를 이제 집행을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시점이 아마 23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수요가 막 이렇게 계속 좋다 하더라도 공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타이트했던 수급이 좀 풀리게 되면서 기판의 가격이 예전처럼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내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크게 거리낄 게 없다. 상반기까지는 이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계속 저는 견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질문 드릴 텐데요.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용으로도 많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크게 전장 카메라, 그 말씀하셨던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랑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량용 카메라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많은 참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장조사기관 자료를 좀 보면은 일단 작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한 20% 정도 나올 거다라고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차량당 그 대수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지금은 보통 자동차 한 대에 카메라가 1.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5년쯤 되면은 3개가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 정도만 있다가 최근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이 전후방 이제 사각지대까지 다 비춰주는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동차가 이제 혼자서 이제 주행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차량 이 운행에 있어서 계속 관여를 하는지 관찰을 해주는 그런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같은 부분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의 단계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 나감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이 차량당 카메라 탑재 대수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의 성과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좀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도 생산 차질이 있었다. 특히 이제 뭐 코로나나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생산 차질이 컸던 게 사실 이 스마트폰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쪽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의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로는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언제 풀릴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가 그 영향이 피크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내년으로 갈수록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도 우리가 다시 볼만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장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내년에는 좀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벤더들을 저는 최근에 좀 다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체로는 제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는 파트론이 있을 것 같고요. 커버리지가 아니지만 MC넥스 같은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논리는 비슷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자동차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됐어요라는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작년 코로나 엄청나게 심했을 때 사실 2.6억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팔았는데, 올해도 2.6억 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서두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반도체 수급 문제가 조금씩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전히 풀렸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 강도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내년에는 출하 계획 자체를 좀 세게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MS를 많이 못 지켰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켓 시어를 공격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좀 좋을 수가 있겠죠. 또 특히나 이런 출하 측면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그 좀 비싼 스마트폰들 보시면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해도 전혀 이제 흔들림이 없이 촬영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의 단가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씩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은 비싼 스마트폰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저렴한 스마트폰에도 전면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도 출하고 가격도 가격이고 P와 Q가 아마 내년에는 동시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파트론 이런 업체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전장 카메라 이런 부분들도 파트론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얘네가 어떻게 성과를 내가는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마운 소식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폴더블 폰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삼성전자 Z 플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슬슬 폴더블 폰 대중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관련 종목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그 대중화의 원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200만 대 조금 더 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대략 한 700에서 800만 대 정도까지 판매하는 그런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로는 거의 한 3배, 4배 이렇게 이제 출하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참고로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된 갤럭시 노트가 연간 신규 모델 기준으로 1000만 대 정도가 팔렸다라고 보시면은 좀 비교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더블 업체들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힌지를 공급하는 KH바텍,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를 하는 파인테크닉스, 이런 업체들이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업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하단이 통상 한 10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단이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언제 멀티플상으로 20배를 뚫고 올라가느냐? 기본적으로 폴더블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면은 그거를 땡겨서 선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KH바텍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 업체가 밸류에이션상으로 20배를 넘었던 게 19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이 있었는데 19년 하반기는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폴더블 처음 나왔을 때예요. 네. 삼성전자의 폴더블이 처음 나와서 야 이거 혁신적이다 막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응이 되게 좋은 상황에서 시장은 이제 지금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대한 것까지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반응이 되게 괜찮으니까 2019년 시점에서 2020년에는 1000만 대 정도의 스마트폰 폴더블을 팔 거야 라는 기대를 했고 그 기대를 선반영해가지고 KH바텍의 주가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기억하시겠지만 Z 플립 3가 굉장히 사전 판매가 좋았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은 2022년에는 1,500만 대 정도 팔 것 같아. 올해 대비 2배 성장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또 KH바텍의 주가가 상당한 멀티플인 20배를 뚫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폴더블 업체들은 후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2년에는 2023년의 기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폴더블에 대한 기대치가 1,500만 대 정도 되고요. 후년에는 무려 3,000만 대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2배씩 점프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년에도 이제 폴더블이 괜찮게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언제 이 후년 3,000만 대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지만 지금보다 폴더블의 가격이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지금 고가 폴더블 말고 중가,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낮아진 그런 폴더블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그라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내년쯤에는 이런 얘기가 좀 다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600불대 스마트폰, 그러니까 소매가 기준으로는 100만 원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이 대략 2.6억 대 정도 시장입니다. 근데 이 2.6억 대를 또 우리가 벤더별로 나눠보자라고 하면은 애플이 대략 한 1.8억 대, 그러니까 애플이 뭐 비싼 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죠. 삼성이 5천만 대,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략 한 3천만 대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애플은 아쉽게도 2023년까지는 폴더블을 안 낼 것 같아요. 24년 이후일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도 열심히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기술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2023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의 동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 이상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5천만 대를 판다라고 했는데 2023년에 3천만 대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폴더블이려고 한다면은 플래그십 대부분이 폴더블로 절반 이상이 폴더블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공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정된 시장, 초고가 시장을 타겟팅할 것이 아니라 폴더블 시장도 조금 더 중가 영역으로 내려와야지 올해보다 더 대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 또 한 번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 드리면은 결국에 우리가 2023년에 대한 기대치를 땡겨서 폴더블 업체들 주가에 선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폴더블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예 중가 폴더블에 대한 라인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내년에는 좀 기울여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고혜영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전기, 전자, 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 함께해요.